네, 일단 처음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비뇨의학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상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전에 그 협회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도 좀 다 리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또 발제 내용들을 들으니까 주로 이제 여성 건강 위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제가 합니다. 최근에 보면 TV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5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영상이나 이런 포스터를 뽑아봤는데요. 왼쪽 제일 위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청소년 임신에 대한 고딩헌빠라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정상적인 부부들에 대해서 뭐 위기의 부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또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도 재결합이나 이런 그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뭐 이게 시즌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여러분 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제 죽여주는 그 윤여정 배우가 바카스 아줌마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성매매에 대한 내용들이 영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제일 가쪽은 이제 진짜 초고령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했던 이제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연령에 걸쳐서 이제 성에 대한 것들이 비교적 공중파 또는 뭐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남성도 그 생애 주기별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좀 있을까 해서 이제 비뇨기과 그냥 일반 의사의 관점에서 이제 쭉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는 뭐 기수가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 결국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뭐 결혼 정년기, 장년기에도 쭉 나눠봤는데요. 먼저 신생아기는 이제 이 중에 뭐 아마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고, 여기 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와 계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태아 때도 제가 이제 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협소하게 봐도 진짜로 성하고 재생산 건강, 즉 이게 난임 불임 어떤 그런 쪽에만 협소하게 해서 질환을 좀 필터링해서 봤을 때 정류관이나 외소근경 요도아이리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러니까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임신율이나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소아과 선생님 아시고 일반인 분들 중에 혹시 이 중에 혹시 들어보시거나 찾아보신 분들이 있나요? 요즘엔 뭐 핸드폰 이런 걸로 많이 찾아보시긴 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돼서 불임이 될 수 있는 또는 난임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아기나 청소년기 때는 질환적으로는 문제는 크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라고 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요 연령대 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학문기, 구강기 뭐 이런 것들에서 욕구를 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릭터나 이런 성에 대한 인지들이 여기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임신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불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계적 명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자분들이 하지에 이제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다리에 혈관이 붉어지는 것처럼 고환에도 저렇게 혈관이 붉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2차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어떤 질환에 의한 불임으로서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난임 부부에서는 이런 난임 클리닉을 갔을 때 남성에게 이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면 어떤 정자의 운동성이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또는 집에서 고환이 아프다고 했을 때 대부분 남자가 좀 참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고환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골든 타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잘라야 되거나 떼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쪽 고환, 일측 고환을 소실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를 못하시죠. 그러면서 청소년기는 이제 성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병에 대한 이제 아까 뭐 빈소연 박사님 발제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성전파성 질환, 그러니까 성행위를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기면 상대편도 생길 수가 있고 요즘에는 성소수자분들이나 동성 간에도 이런 성전파성 질환들이 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골반염이 심하면 난임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정관염이 심하면 난임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주로 이제 외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이제 주로 생기는 것들은 이제 성전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활발한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기나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성인지나 이런 감수성이 발달되지 않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성행위라든지 불건전한 성행위 등을 추구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들을 따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HPV 감염들이 급증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직 논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논문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 논문의 결과인데요.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남성 그러니까 이 성기 사마귀 환자를 보면 약 3.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연도별로 유병률을 보면 이제 10만 명당 처음에 이제 한 132명 정도에서 443명 정도로 한 3배 정도 급증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꼭대기가 이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환자 수를 나타내고 옆으로가 이제 연령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0대부터 40대 중반까지가 거의 대부분 환자, 즉 성행위를 활발하게 하는 연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면 요거는 이제 치료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분석인데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들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수도권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통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2007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평균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했지만 평균적 증가를 보인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에 의한 성기 사마귀 치료가 지금 1300% 돼 있는 13배 정도 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급상하겠지만 일단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여성과 남성이 다 남성에서는 요도염을 일으키고 여성에서는 자궁염이나 뭐 이런 질염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마찬가지로 성으로 활발한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고 이 그래프의 꼭대기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즉 어릴수록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 감염은 다행히도 우리가 뭐 임질이라고 하시지만 임질 감염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여성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감소의 추세는 대부분 남성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유지를 하고 남성에서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적으로 활발한 연령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남성도 이제 그 적정 연령이 되었을 때 난임에 대한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제 무정자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정계적 맹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불임 환자 20% 그리고 무정자증의 60%는 생성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수정에 의한 난임법을 그러니까 이런 수정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정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가 4,700원 정도 하고요. 보통 병원에 오면 이제 이 정액 검사를 그런 독방에 가둬놓고 그냥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위생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난에서 이 정액 검사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는데 정관문합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훈련 빼주기 위해서 옛날에 그 산하 제한 정책할 때 정관 수술, 그러니까 남성 피임법을 하게 되면 훈련을 빼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복원시키는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거를 푼다는 말은 자녀를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인데 그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에 반증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2010년도인데요. 이게 좀 요걸 가져온 이유는 2010년도 때 광주가 광역시 중에 서울을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를 시행됐던 건수가. 근데 2021년이 되면 가장 낮습니다. 16건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단순히 데이터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정관문합술을 하는 이 비율이나 횟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필요하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임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과 남성이 공존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이 불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임에 차트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개적 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적 맹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러니까 무정자증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들을 많이 하고 이런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올라가면서 급증을 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고 있고 여성과 근데 보면 남성도 꽤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이런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특히나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 없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을 했고 그것들이 굉장히 사회가 그게 됐죠. 뭐 허수경 아나운서도 전에 그랬고 최근에는 여성의 결혼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서 난자의 어떤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난자은행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각을 바꿔봐서 남자들도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남자들도 결혼 나이가 들면 정자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수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은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자은행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율도 많이 좀 여성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결혼의 고령화가 되어가고 나면 남자들도 어떤 정자를 어떤 시기 때문에 되면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TV에 가끔 나오지만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뭐 잠깐 언급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 HPV가 감염이 있는 남자에서 정액 검사를 했는데 HPV 감염을 보이는 환자들이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가임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그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하고 1년 뒤에 자연 임신율을 봤더니 그 전에는 보이시는 거죠. 15% 정도인데 34% 정도까지 자연 임신율이 급증을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국의 연구이긴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는 26세까지가 남성 적응증이 있는데 대부분 아닌 부분들은 30세 이상, 40세 이상이니까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투여를 해도 의학적으로는 불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만약에 적응증이 늘어나거나 대상 연령이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게 된다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접종을 하면 자연 임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년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드리면 결국은 이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처럼 이렇게 호르몬이 폐경이나 완경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접어들게 되면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남자는 좀 천천히지만 서서히 겪게 됩니다. 남자들도 어떤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호르몬 감소를 보이게 되면 여성처럼 뭐 어떤 얼굴이 홍조가 온다는 이런 것처럼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 피로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기능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걸 보면 성기능이 가장 급격하게 빨리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체 기능에 비해서. 그리고 발기부전도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사고 미국의 조사지만 70대에서는 거의 84%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급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분 했는데 좀 지나긴 했는데요. 이제 남성들도 여러분 그 여성 못지않게 생애 전 주기를 거쳐서 이런 성이나 생식에 대한 관심이나 질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이제 많은 정책들이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성 건강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남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재생산 능력의 저하나 저출산이 반드시 기결되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하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어떻든 우리가 그 그러니까 질병의 측면에서 제가 좀 사실 단언의 뜻을 굉장히 협소하게 봐서 이런 생애 전 주기의 건강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생식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 수정 능력이 떨어지고 결혼을 늦게 하게 되고 출산을 늦게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는 건 어떤 자연적인 기별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생식 능력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하는 경우와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에 의해서 몸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원했을 때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은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나 조금 예방을 하거나 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김철 박사님 말씀 성매매 감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고요. 남성 불임이나 난임에 대해서는 시현자는 연구나 이런 홍보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제 아까 광주의 데이터를 잠깐 한 가지 정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국 단위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남성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검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식에 대한 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